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날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무조건 된다. 그것도 매우 잘 될 것이다. 신중한 건 좋은데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하고 지레 겁먹지 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고 위축돼서 이미 잘할 수 있을 일들까지 망설이지 마.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말까 한 내 인생이야. 그럼 그냥 되는 쪽에 체면을 걸어. 너는 말이야. 무조건 잘 돼. 감사 스마일이 항상 좋은 말로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좋은 명언은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처음에 제가 아침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주 6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 반 정말 그런 기대 반 시작을 했는데 2년이 넘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루틴입니다. 어제 새벽에 5시쯤에 재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깼는데 어찌됐든 간에 5시에 또 일어나다 보니까 또 아침을 조금 더 빨리 또 열어갈 수 있었고 항상 저는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보다 나는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잘 될 것이다, 나는 무조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체면을 거시고 11월 마지막 날 기쁘게 시작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메가서울,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제 의견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고양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또 멋지게 서울특별시 덕양구 행신동이라는 여기 일산이 좀 빠졌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또 일산구 정발산동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 시민분들께서 뭉치면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다들 이제 내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 스마일은 계속해서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타임스의 이미연 기자님의 기사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트의 R114 부동산 R114의 이슈 아래에서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2년 만에 상승이 하락 답변을 역전했다라는 기사 2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추운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어떠한 댓글이라도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2016년도에 미분양 당시에 회사 보유분을 매수해서 2021년도에 매도했던 실제 사례를 제가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영상을 갖다가 업로드할 예정인데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올 2023년을 갖다가 또 정리를 해보는 또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양시 집값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오늘 저녁 제 지금 시간 계획은 7시부터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7시가 될지 조금 늦어질지 앞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7시 즈음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또 제가 또 저녁 9시 이후에 또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아마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말이 엉뚱하게 좀 많이 빠졌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R114에서 내년 상반기에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역전을 했고요. 감사스마일이 뭐 제 개인적인 또 내피셜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먼저 제 결론을 먼저 드리면 내년 총선 전까지 4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주택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저는 내년 상반기에 있는 5월, 6월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아마 주택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전세가격도 지금 역전세가 아직까지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4월, 그러니까 5월 정도까지는 2022년도 5월에 계약했던 전세 물량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전세 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지 않고 재계약을 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11월, 12월 달이 사람들이 집을 좀 보러 와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매매 수요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실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 벨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내년 4월 총선까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부동산 R114에서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한 1167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 응답이 더 많았는데 하락이 35%, 상승이 2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상황이 역전됐다. 상승이 30%, 하락이 25%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소비자 응답 비중 추이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이런 표를 갖다가 뭐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R114는 그래도 상당히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내년 매매 가격을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쭉 전망을 했다 해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상반기에 하락이 65% 정확하게 맞았고요. 여기서 2022년 하반기에도 하락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전망이 지금 부동산 R114에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윤재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최근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금 높아진 추세지만 사회 전반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또 진행되고 있고 임대차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처럼 2023년에 역전세 우려감을 뒤로 하고 다가올 2024년에는 내년에는 임대차 가격이 상승세를 붙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변화를 주요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MBN의 이슈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키워드 관련해서 그건 꼭 제가 듣고 오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이고 또 오늘 또 기준 금리를 갖다가 이제 금통위가 지금 열릴 계획인데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일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에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물론 내년에 뭐 경기가 뭐 그렇게 썩 좋다라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은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그 신호를 갖다가 시장에다 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또 증가할 것이다. 또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될 것이다. 가격 부담감에 따른 거래 감소 등의 요인이 선택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했던 비중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수 심리 이축으로 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수도권 주요 지역 위주로 해서 회복된 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높은 금리 등으로 해서 위축된 매수 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서 가격 상승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인해 가지고 전세 물건이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요. 청약, 사전 청약을 위해서 일시적 전세 거주에 이것이 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또 한 17.14%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또 월세 가격이 오름세에 전세 가격이 상승이 따라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매 가격, 그러니까 내년 집값은 보합이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거는 내년 상반기에 임대, 특히 주택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보다 상승을 갖다 한다는 요인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반대로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을 예상했던 이들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또 역전세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면 역전세가 내년 5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 지난다고 하면 역전세 이슈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라든지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 그리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매물 확대, 또 내년에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의 영향을 저도 상당히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지금 꼽으셨는데 저는 내년 4월 총선이 여기 제가 봤을 때 3.66%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야당이 또 압승을 하게 되면 지금 실거주 의무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안이 소위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집값을 안정을 갖다 요하시는 분들은 또 야당을 갖다가 지지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런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희망하신다고 하면 여당을 또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지 내 집을 소유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년의 주택시장은 일단은 보합보다는 저는 상반기에는 보합으로 가지만 하반기는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은 상승한다라고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전세라든지 월세는 지금 현재보다 내년은 많은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을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결론으로 드립니다. 윤수석 연구원님께서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경우에 선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최근 서울 메가시티 논의를 포함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부동산 쟁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화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부동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 결부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지금 12월 달에 또 많은 또 장관들이 좀 교체가 또 될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12월 달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심경원 교수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R114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처음에 은평타운에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처럼의 직방 다방 같은 개념인데 플롭테크에 그 114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상호에도 114를 다 써놓으면 또 더 신뢰를 많이 주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동산 R114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조사 기관 중에서 신뢰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기관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사랑 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을 갖다가 이제 전망을 했을 때 2년 만에 상승이 하락보다 조금 더 답변이 역전됐다. 즉 다시 말해서 2022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2년 하반기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상승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강조에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제 제가 이제 그 마레프, 지인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서, 양도 차익을 정말 많이 얻으셨어요. 저는 그 사례를 갖다가 실제로 보면서,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 좀 드릴 것이고요. 또 내년에 고양시가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내년에 고양시는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고양시 아파트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매수해도 정말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제 이야기대로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물론 팩트나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2009년도부터 이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물론 중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갖다 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제가 직접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30대 때 내 집 마련을 한 거랑 40대 한 것이랑 50대 한 거랑 이거는 분명히 출발이 다르다. 그래서 최근에 MZ 세대들이 뭐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 뭐 50대 60대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연끌을 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그런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고, 또 부모 찬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저희가 코로나를 갖다 경험하면서 내 집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출근하면 뭐 저처럼 6시, 7시 나오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10시 이렇게 잠만 자고 또 씻고 잠만 자고 나오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깥으로만 돌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자녀하고 이제 뭐 여성분들만 집에 많이 이제 있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가 생활을 갖다가 집에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재택근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 집은 꼭 있어야 되고, 특히 수도권에서 내 집은 더더욱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 메가시티 서울이 지금 최근에 정말 큰 이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지. 왜 그러냐면, 서울의 인구가 지금 현재 950만이 깨졌거든요. 근데 950만에서 더 늘어날 그런 요인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의 인구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주변에 있는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을 갖다 재건축 재개발한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뭐 상계 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자기 분담금이 뭐 5억 6억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수고 새로 짓는데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최소 7년, 뭐 어떻게 보면 8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부수고 새로 짓는 이 기간까지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 기대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신축급 준신축 5년 내지는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내가 픽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3기 신도시라든지 뭐 기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구리 토평 이지구라든지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장흥면 사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이제 사업을 들어가겠지만, 입주 때까지는 시간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40, 50 세대는 또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너무너무 또 시간이 또 오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또 되시고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국내 경기 회복이라든지 대외 경기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달라질 것이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있는데,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추가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출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가 분명히 내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27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정책이 있는데, 이 주택공급이라는 거는 제가 창릉 3기 신도시를 2019년도 발표할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지켜보면서
빨리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건축비 등 물가 상승의 이런 요소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더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매물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지금 아파트는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도 아마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말 이 임대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는 이제 역전세가 없으니까 지금에 있는 뭐 2억대, 3억대 전세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 2개짜리 2억대 전세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 너무 황당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은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 이후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될 것이고, 가장 저는 여기 중에서 가장 큰 변수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 총선의 여부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당의 압승이냐, 야당의 압승이냐, 또 여당과 야당이 또 동대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거든요.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실거주 이것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내에 통과를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일기신도시 특별법은 야당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해주려고 좀 하는데, 이것도 넘어가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또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갖다가 지금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매일같이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싶어서,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은 무조건 1주택.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무조건 1주택,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물론 1주택 이상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최소 1주택, 무주택 분들은 이제 2030 세대들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삼송에서 창릉을 가는 목표를 정했듯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혹시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빠숑의 세상 삽사기 스투TV를 매일같이, 매일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녁 시간에라도 오고 갈 때, 출퇴근 시간 오고 갈 때 꼭 들으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만 내가 꼬박꼬박 듣는다고 하더라도 인사이트는 훨씬 더 말 그대로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MZ 세대들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상당히 빠르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는 4050 세대에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닮아가야 되겠지만 2030 세대가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라고 주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동산 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내년에 주택시장에 제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합으로 가고 내년 하반기에 오르게 될 경우에 분명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갖다 놓친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선택했을 때 기회보다는 기회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도 반갑게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메모하셨다가 저에게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한 그런 11월의 마지막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